네, 지난주에 나오셔서 시장의 흐름이 바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정말 그렇게 흐름이 잘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늘 좋은 정보로 좋은 주식을 알려주시는 분이죠. 저점 맥점 자리 정확하게 파악해서 높은 수익 가져다 주시는 분 모셔보겠습니다. 주식명가 MTNW 나종식 어드바이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종목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시장의 맥부터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좋은 정보 황금 맥점이 꼽은 맥점 키워드 보시죠. 네, 시장의 맥점 키워드 지수의 변곡점, 테마주 지고 우량주 뜨고 네, 이렇게 잡아주셨는데 저희가 항상 여러 전문가분들이 네. 급등 테마주에 또 치중을 하실 때 우리 나종식 위원님께서는 좀 더 낙폭 성장주, 성장주 그리고 우량주들 위주로 얘기를 많이 해주셨거든요. 네. 여전히 이에 대한 관점은 당연히 유효하신 거죠. 그렇죠. 네. 예. 일단 시장 그 맥점 키워드를 한번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째, 지수로 봐서는 이제 변곡점이 또 한 번 형성되고 있다. 그다음에 또 종목으로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테마주가 지고 그다음에 또 우량주가 뜨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제가 지난주 이 시간 나와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은 이제 펀더멘탈 장세로 이제 회귀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이제 시장을 볼 때 항상 맥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터닝 포인트가 있는 건데, 지난 이제 3월 달에도 제가 만기를 변곡점으로 해서 시장이 좋아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 4월 달도 좀 그런 구간에 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일단 차트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가장 시장을 앞으로 이제 예측할 수 있는 게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가능하다 말씀드렸잖아요. 차트를 통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밤사이에 끝난 나스닥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CPI가 40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굉장히 시장 분위기를 좀 안 좋게 했잖아요. 보란 듯이 나스닥은 2% 상승했습니다.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 저는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께 이게 이제 터닝 포인트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미리 예고를 해드렸는데 이게 소위 말해서 역 헤드앤숄더형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이걸 뒤집어서 보게 되면 이게 헤드앤숄더형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는 역 헤드앤숄더형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시장이 좋아질 것이다. 그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장을 보고 또 우리가 종목을 대응할 때 어떤 생각을 하시는 게 좋으냐면 이미 뉴스가 나오고 그런 것들은 이미 주가가 상당 부분 반영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주가는 선행해서 움직이니까 우리가 항상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유념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우크라이나 전쟁 이제는 새로운 게 아니잖아요. 또 FOMC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할 거라는 거. 그다음에 또 CPI 다 알고 있잖아요. 새롭게 이제 그것들을 다 딛고 주가는 상승 모드로 가고 있다. 우리가 좀 유념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일단 이제 종목으로 들어가서 종목이 아닙니다. 우리 코스피로 봐서 이제 3종 바닥을 좀 완성하고 있잖아요. 코스피는 조금 약해요. 왜냐하면 지난번 상승폭의 3분의 1을 되돌리고 어제 반격이 나오고 있죠. 또 코스닥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제 1월달, 2월달 안 좋은 거에서 3월달 많이 상승했잖아요. 그 눌러주는 그런 흐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격 조정이 딱 60일선에서 터닝 포인트가 나오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여지는 우리가 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한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주간 차트를 알려드릴게요. 이번 주 양성 가능성이 매우 커 보입니다. 왜? 이격 조정을 이게 이제 밴드 기준선인데 여기서 딱 찍고 10지선하고 지금 터닝 포인트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코스닥, 나스닥은 어떤 논리죠? 결국 아까 앵커드 말씀드린 성장주의 논리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매커리하게 이거 간략히만 설명드릴게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시장 볼 때 좀 큰 흐름으로 좀 보시자.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이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미국의 10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이에요. 지난번에 2.78%까지 가니까 또 시장에서는 막 난리가 났었죠. 이거 보세요. 이제 2.7%대까지 2.7%가 내려왔거든요. 이게 거의 꼭지에서 나타나는 그런 신호들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10년하고 2년 장단기 금리차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게 2019년, 20년 이럴 때 또 엊그제도 순간적으로 역전이 됐었죠. 그래서 이게 이제 또 큰일 났다. 경기 침체를 알린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한번 스프레드가 0.33까지 좀 다시 한번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런 구간에서 나스닥 차트는 상승했다는 사실이에요. 다 여전히 이게 나오죠. 이게 주간 차트인데 19년, 20년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3월달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올해 들어서 첫 번째 기회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이격주행이 지난주 이제 일어났죠. 다시 한번 이제 오늘이 만기일인데 만기일 전후로 해서 터닝포인트가 일어나면 시장은 좋아질 것이다. 그동안 힘드셨던 분들은 용기 잃지 마셨으면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뭐냐면 종목별 흐름인데요.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동화기업 같은 거 다 2차 전지죠. 저점에서 이렇게 신압으로 치고 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 뭐 잘 아시겠지만 방탄소년단 뭐 이렇게 가족 그 소속사죠. 이것도 저점에서 이렇게 매수하니까 7% 정도 올랐죠. 이런 것들이 뭐냐면 저점 매수를 하게 되면 단발성에 끝나지 않고 아까 제가 이제 펀드메탈 장세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또 꾸준히 우리가 봐야 될 대목이다. 그 다음에 또 SOE 같은 것도 이것도 꾸준한 이제 유가 관련주 상승, 특히 이제 디젤 쇼트주로 해서 정제 마진이 좋아지니까 주가 상승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GSE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은 이것은 제가 여기 이 방송에서 추진을 해서 334% 정도 올라오고 그랬는데 쉽게 꺼지지 않네요. 뭐 여기 무료 톡방 노란톡도 나오겠지만 이것도 제가 여기서 노란톡에서 여러분께 추천드려서 상한가까지 뽑은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역시 끝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그동안 어떤 거리를 가지고 시세를 많이 냈던 시리성 테마 이게 뭐냐면은 지수가 이격주행 날 때 이제 뭐라 그럴까요? 반대급부라 그럴까요? 그걸로 올랐던 종목들은 이렇게 철퇴를 받잖아요. 이게 앞으로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흘릴 것이 예고는 대목이다. 그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동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뭐 우리 한 367% 정도 많이 좋은 수익을 냈는데 저는 여기서 올 매도를 시켰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뭐 세무조사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많이 오른 종목들보다 저점 잡는 게 답이다. 그런 제가 좀 팁을 드리고 싶네요. 네, 항상 보시면 이 나종식 위원님께서는 시장을 보는 뷰가 남다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지난주에 나오셔서 시장 흐름이 바뀔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을 때 좀 의아하다라는 생각도 했어요. 많은 분들이 워낙에 테마주 위주로 얘기를 하시다 보니까 성장주만 좀 우량주, 성장주 이쪽만 정말 우리가 봐도 되는 걸까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정말 일주일 만에 그게 증명이 됐습니다. 또 오랜 경험과 노하우가 다 녹아있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사실 오늘이 아까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옵션 만기일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 주를 또 잘 마무리하고 다음 주를 대비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전략 가져가면 좋을까요? 예, 제가 이제 목요일 날 나오는 것을 참 좀 좋아요. 왜냐면 목요일 날 네. 꼭 만기일이 끼잖아요. 맞네요. 네. 네. 그럴 때 이제 그 변곡점을 좀 잘 이렇게 제가 여러분께 조언을 드리고 있는데 사실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뭐 좀 다른 또 대중과 다른 스탠스를 취하다 보니까 외롭기도 하고 그때는 인정을 네. 못 받아요. 그래서 하여튼 뭐 투자에 도움이 됐다라면 뭐 다행입니다. 근데 이제 이번 주는 어떨 것이냐? 딱 펀더멘트 장세로 가는 거예요. 아까 보셨죠? 동화기업, 예를 들어서 하이브, 그 다음에 또 뭐 에코프로비엠도 마찬가지고 2차 전지 같은 거 상당히 이런 종목들이 다 뭐냐면 귀족주라는 거예요. 그 펀더멘탈로 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펀더멘탈 장세로 전환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시청자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뭘 보셔야 되냐면 시장의 메이저들이 과연 어떤 종목들을 담는가를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히 제가 준비된 1개월 동안 어떤 매매를 했는지 기관들이 담은 것들을 잠깐만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가장 많이 매수한 게 거래소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이에요. 이거 뭐 준비된 자료가 있으면 뭐 안 되는가 본데요. 그 다음에 또 삼성 SDI예요. 그러니까 5천억 정도 매수했고 코스닥에서는 LNF, 에코프로비엠, 동화기업, 첨보 이런 것들이 6개 종목 중에서 4종목이나 올라왔어요. 이게 다 어떤 관련 종목들이죠? 2차 전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2차 전지 셀이 됐던 그다음에 또 어떤 소재가 됐던 이게 바로 성장주거든요. 그러니까 캐시가가 되면 성장주가 간다 이렇게 알 수 있겠고 자 일단 그렇게 뭐 역시 좀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것은 낙폭 우량주라든가 성장주 논리뿐만이 아니에요. 이제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귀족주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 투자들은 저가주, 아까 말씀드린 테마주, 네. 빨리빨리 시세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한 사이클을 돌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바닥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아요. 우량 종목들. 대표적인 하이브 같은 것들이죠. 그 또 리오프닝도 봐야 되겠다. 이렇게 조언 드릴게요.
네, 펀더멘탈 장세로 전환이 된 만큼 귀족주 또 실적에 기반해서 오를 수 있는 바닥에 있는 종목들 잘 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지난 위클리 유망주로 꼽았던 종목들 중에서 어떤 흐름 보였는지 AS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10월 7일에 제시해 주셨던 이렌텍, 지난주에도 저희 AS 했는데요. 사실 계속해서 추가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워낙에 지금 뭐 불꽃 랠리를 보이고 있는 종목인데요. 수익률도 165% 최고가 기준으로 기록하고 있고 또 대한항공도 8% 정도의 수익률, 가온미디어까지 한번 AS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렌텍 같은 경우는 좀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네. 사실상 지수를 보게 되면 6개월 동안 재미가 없었거든요. 네. 근데 이 종목은 계속 사상 가요.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어젠가 그젠가 어제 14% 올랐어요. 올랐죠. 모 증권에서 또 리포트 나왔더라고요. 참 이게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HFR 같은 경우도 저희가 완전히 저점이 나봤는데 또 증권사 리포트가 나와서 좀 슈팅이 나왔고, 근데 어찌됐든 이렌텍은 크게 이제 휴대폰 케이스라든가 그다음에 여러분들 자 배터리 팩, 그다음에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전자담배예요. 저는 전자담배가 가장 캐시가가 좋다고 보는데 어찌됐든 이것도 165%나 좋은 상승을 흐름 보였거든요. 월봉 한번 보실까요? 이런 것들 이렇게 계속 가고 있죠. 근데 이제 과유불급이라는 게 있어요. 월봉에서 이렇게 크게 양승이 나오면 일정 부분 수익 실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뭐 25,000원 정도 가면 그때는 뭐 한 7, 80%는 수익 실현 전략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종목은 지속도 한번 관심을 두실 그런 포인트에 와 있다. 아직도 만족할 만한 수익을 안 줬기 때문에 그래요. 네, 맞아요. 대한항공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오프닝 좀 보시자고 그랬잖아요. 대한항공 이제 변곡점 이루는 그런 구간에 와 있다. 이런 종목들은 단기 수익보다는 우리가 긴 호흡으로 보시는 전략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지금 31,000원인데 뭐 35,000원이 정고점이거든요. 거기까지는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가온미디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역시 이제 바닥에 잡았으면은 리스크가 크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삼각 수렴 패턴이 나오고 있는데 15,000원 이게 이제 1차 네크인데 그것만 돌파하면 17,000원까지도 이게 굉장히 실적이 좋거든요. PER이 10배밖에 안 돼요. 그래서 롱텀은 한 17,000원까지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AS 해봤는데요. 이렌텍 같은 경우에는 7, 80% 정도 좀 매도해서 수익을 챙겨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대한항공과 가온미디어 아직까지 더 갈 수 있다, 추가 상승 여력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좀 주목해볼 위클리 유망주들 체크해볼 텐데 오늘도 세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흥국 F&B 보겠습니다. 사실 이 식품주들 같은 경우에도 좀 한 달 동안 잘 가는 모습이었거든요. 네. 이 중에서도 흥국 F&B를 꼽아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커피 좋아하세요? 커피요? 네. 제가 커피를 못 마시지만 향을 좋아합니다. 네, 이게 그 식품도 되지만 네. 흥국 F는 뭐냐면 음료 같은 거, 음료. 과일 농축액, 에이드라고 그러죠. 그런 거 너무 좋아하죠. 그런 거 네. 좋아하시죠? 네. 그래서 제가 좀 반대되는 주문했어요. 네. 뭐 스무디 같은 거 네. 그런 거를 만드는 회사예요. 이제 보통 그 음료 이제 전문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B2B 쪽, B2C 이렇게 다 양수기업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실적의 창사 최대가 나왔습니다. 2021년 영업이익이 67억에서 무려 전년 동기 대비 170%나 상승했어요. 그리고 이제 스타벅스라든가 그다음에 쿠팡, 마켓컬리 이런까지 계속 납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쿠팡 같은 건 잘 아시죠? 이런 롯데에서 새벽 배송을 이제 포기했던데 쿠팡은 아무리 적자기는 하지만 이 시장은 계속 저는 확대될 것이고 또 상장 모멘텀까지 가지고 있잖아요. 또 스타벅스도 커피값 뭐 다 음료값 올리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마켓컬리가 이제 상장 그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중국 진출까지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굉장히 확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이런 걸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이평선이 밀접한 구간에서 이렇게 이평선이 밀집하면 윗방이 됐든 아랫방이 됐든 방향이 트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황금맥 전략 5인데 양양문 패턴이에요, 도지. 그러면서 막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는 그 찰나에 있습니다. 좀 주봉을 보실까요? 주봉을 보아도 이제 사실 터닝 포인트가 나왔고 좀 매크로하게 월봉을 보셔도 이 3스타, 이 도지 같은 게 상당히 좋은 거거든요. 이 힘의 균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번 달까지 잘하면 양선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입니다. 가격 전략은 시초가에서 한 3,900원 정도 매수하시고요. 목표가는 4,500원, 손절가는 3,500원 제시해 드릴게요.
네, 흥국 F&B 자세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SKI 테크놀로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SKI 테크놀로지는 뭐 잘 아시겠지만 2차 전지 관련 네. 섹터잖아요. 처음에 상장할 때 한때를 풍미했던 그런 종목이기도 해요. 맞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 2차 전지 아까 기관들이 그 표가 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 네. 기관들이 가장 줍줍한 게 2차 전지 섹터예요. 근데 이 종목은 못 올랐어요. 왜냐면 네.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1분기 실적이 안 좋았거든요. 네. 근데 1분기 실적이 안 좋은 건 주가는 이미 선반영됐다. 앞으로를 봐야 되는데 2분기 실적이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회사는 뭐냐면 2차 전지 분리막을 하는 회사예요. 그리고 이제 디스플레이 소재도 생산하는 그런 회사인데 1분기에는 중국 3공장, 그다음에 또 2분기에는 폴란드 공장이 본격 가동이 예정돼 있습니다. 실적 호재는 2분기부터는 일어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올해 영업이익이 그래서 145억에서 전년 동기 대비 63% 증가 예상되는 그런 회사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물론 주도주는 보시면 에코프로비엠, LNF 이런 게 양극재에서 가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아까 봤을 때 동아기업도 제가 좋아하는 종목이고 첨보도 좋아하는데 이제 그런 종목들이 물론 대장은 해요. 근데 저는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면 낙폭주를 좋아해요. 네. 그래야 상승할 룸이 많잖아요. 네. 그 차트를 맞아요. 보실까요? 왜 그런지? 그런 종목들이 많이 오를 때 이 종목은 이것도 우리가 한번 여기서 완전 포착해서 76% 났던 종목인데 자, 월봉 한번 보실까요? 월봉이 25만 원였던 건데 지금 12만 원대 있어요. 그럼 가격 메리트가 있죠. 예,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이제 좀 이제 일간 차트로 보면 여기서 여기까지 상승 1파, 조정에서 좀 터닝 포인트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양음 패턴이 나오고 있어요. 좀 괜찮을 것 같다. 오늘 양성 가능성도 있고요. 만약에 이번 주 양성이 못나면 다음 주에는 양성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패턴들인데요. 예, 그렇게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 네. 전략을 말씀드리면 시초가에서 12만 2천 원 정도, 그다음에 목표가는 14만 원, 손절가는 9만 원 제시해 드릴게요. 네, 다음으로 세 번째 유망주 제노코 이 종목 저번에도 추천해 주셨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네. 이제 저는 이제 아무래도 추천해서 못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번은 다시 한번 자리에 와 있다. 계속 봐야 된다. 네. 이것도 성장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좀 긴 안무로 봐야 돼요. 제가 이제 좋아하는 종목이 우주항공에서 인텔리언테크하고 그 이제 안테나 쪽이죠. 네. 이제 그 제노코를 좋아하는데 이 제노코는 초고속 X밴드 트랜스미터를 개발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미 1호기, 2호기에 탑재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홍선 방지기, 인터컴 등 국내 그 헬기, 군용기, 거기에 또 탑재가 되고 있어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우주 항공 그런 영역도 좀 이제 많이 확장이 되겠죠. 올해 매출액이 한 560억에 영업이익이 한 62억 정도. 이 보통 성장주가 이익이 나오기 쉽지는 않은데 이렇게 턴어라운드가 나오면서 45% 정도 증가 예상됩니다. 한번 기술적으로 보실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승한 다음에 계속 횡보하다가 약간의 가격 조정을 받아요. 그러면서 이것도 이제 음선 다음에 강세 형태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좀 터닝 포인트가 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들고 나왔는데 시세를 못 쳤기 때문에 에이스 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자, 주봉을 보실까요? 여기서 만약에 이번 주에 음선이 나오면 벌써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제가 이제 다음 주 목요일에 또 나오니까 네. 그래 이번 주 양선 나오면 좋은 거고 이번 주 음선 나오면 다음 주도 양선 나올 겁니다. 그때 한번 보시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도 다시 한번 관심을 두십사 예, 말씀드리고 싶고요. 가격 전략은 시초가에서 35,000원, 그다음에 목표가는 43,000원, 손절가는 2만 원 제시해 드릴게요.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주 위클리 유망주들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또 다른 시각을 가지고 계셔서 외로운 길이라고 하셨지만 이 시간 시청자분들 계시니까요. 항상 힘내시길 바라겠고요.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주식명가 MTNW 나종식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